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동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2023년 1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올 한 해 어떠셨어요? 올 한 해 정말 잘 지내신 거 맞죠? 여러분 것으로 잘 만들면서 잘 지내시는 거 맞죠? 굿모닝 행정학은 어쨌든 여러분들하고 매일매일 행정학 복습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고요. 제가 1년 가까이 이걸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1년 내내 이걸 뭐 매일 아침에 똑같이 업로드되는 시간에 사수하시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매일매일 이렇게 들으면서 공부를 하겠다는 여러분들의 열정 정말 응원하고요. 내년에도 계속 굿모닝 행정학은 진행이 될 거니까 여러분 아침마다 꼭 습관처럼 행정학 잘 이용해 주세요. 자, 오늘 2023년 12월의 마지막 날 42일차 정책 의제 설정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한번 볼게요. 자, 정책 의제는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사회 문제를 픽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정책 담당자인 정부 관료가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다루기로 했었을 때 그걸 정책 의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정책적 해결의 필요성이 높아진 사회 문제가 의제화 되겠죠. 그래서 의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과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보통 1종과 2종 오류는 정책을 평가하는 단계에서 발생하게 되고요. 가장 중요한 오류가 사실은 3종 오류죠. 3종 오류는 정책 문제를 정의하는 의제 설정 단계에서 나타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정책 문제를 구조화시키는 방안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해요. 8번 계층 분석 아시겠지만 계층 분석이나 분류 분석이나 우리 여러 가지 형태의 분석 기법들 얘기했잖아요. 그중에서 계층 분석은 문제를 유발시킨 원인들을 차례차례 발견하기 위한 기법입니다. 문제를 야기한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 파악하고요. 요걸 계층적인 여러 가지 상위, 하위 간의 관계를 만들어주죠. 그래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게 되고요. 이거는 던이란 학자가 얘기했던 분석 기법입니다. 계층 분석만 보시면 안 되고 되게 여러 가지의 분석 기법들 다 봤던 거 플러스 알파에서 다 봐주셔야 돼요. 정책 문제가 어떻게 하면 의제화될 수 있느냐에 대한 얘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9번 정책 문제가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경우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의 반발이 크다면 부담자는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의 반발이 크면 의제화 곤란하고요. 정부가 이해하기 쉬운 문제라고 한다면 의제화가 생각보다 쉽습니다. 보통 복잡한 문제가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의제화가 어렵다는 것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다음 제가 정책 선도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정책 선도자도 정책의 주체입니다. 정책 아이디어 개발하고 의제 만들고 그래서 이걸 효과적으로 집행하도록 열정을 쏟는 그런 자원 투입자들을 정책 선도자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자, 우리가 정책 의제화에 대한 관계를 얘기를 하면서 사회 문제, 사회적 이슈, 대중 의제, 정부 의제 이런 얘기들을 했었고요. 그중에서 정부 의제. 정부 의제는 정책 의제나 혹은 공식 의제나 혹은 제도 의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부가 해결 의사를 명백하게 표현하는 의제, 그래서 해결 수단을 진지하게 고려하는 의제, 의제가 되려면 반드시 이 과정이 들어가야 되고요. 허슈만이 외부 주도형, 내부 접근형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허슈만은 외부 주도형으로 형성된 정책 의제를 강요된 정책 의제라고 이야기했고요. 네, 그래서 외부 주도, 내부 접근, 동원형 이거 다 아시겠지만 우리 국가 로스의 모형에 해당합니다. 내부 접근형은 보통 고위 관료에 의해서 비공개적으로 정부 의제화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사회 중심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정책 결정자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아마 외부 집단이 있을 거예요. 보통 엘리트들이죠. 그들이 자기네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사회 문제를 정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14번 메이의 모형 기억하실 거예요. 메이의 모형은 우리가 콥과 로스의 모형에 조금 더 상세한 내용들을 집어넣어서 대중 지지가 높은지 낮은지 그리고 의제 설정의 주도자가 누구인지 요거 가지고 얘기하고요. 구치기형은 메이 모형에서 추가된 유형이라는 거 이미 대중적인 지지가 공고할 때 국가가 의제 설정을 진행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정책 의제 설정 과정을 설명하는 모형이라고 한다면 의제를 설정하는 이유 요거에 대한 모형이 정책 흐름 모형부터 시작을 하죠. 킹던의 정책 흐름 모형 문정정이었습니다. 문제, 정책, 정치 세 가지의 흐름이 상호 동집적으로 움직이다가 우연한 계기에 일치하게 되면 그때 의제 설정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16번 의제 설정 모형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죠. 사이먼의 의사결정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이먼의 의사결정론은 정부의 합리성이 제한되었다고 보죠. 그래서 정부의 제한적 합리성, 인지 능력의 한계 이런 것들 때문에 모든 사회 문제가 정책 의제로 채택되기 어렵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일부의 사회 문제만 의제로 채택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요거에 관련된 문제들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1번부터 갑시다.
정책 의제 설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콕과 엘더의 이론에 따르면 정책 의제 결정 과정은 사회 문제, 사회적 이슈, 그 다음 체제 의제, 제도 의제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되죠. 콕과 엘더는 이렇게 정책 의제 과정들을 설명을 했고요. 정책 문제의 구조화 기법 중에서 가정 분석은 가설 분석이죠. 정책 문제와 관련된 여러 구조화되지 않은 가설들을 창의적으로 통합시키기 위한 기법입니다. 이전부터 건의된 정책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분석하는 기법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3번입니다. 정책 대안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문제를 잘못 인지하고 있으면 정책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이런 오류는 우리가 3종 오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2종 오류는 명의가 제일 싫어하는 오류. 정책 대안에 효과가 있는데 효과가 없는 것처럼 판단하는 오류라고 보시면 돼요. 4번입니다. 내부 접근형은 대중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한 공중의제화 과정이 없다는 점에서 공중의제화 과정을 갖추게 되는 동원형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정답이 되는 현재 틀린 선지는 3번이 될 거고요. 자, 2번 볼게요. 정책 의제 설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일반적으로 정책 의제는 정치성, 주관성, 동태성 진이죠. 정책 효과가 있는데 없다고 판단해요. 이게 영희가 싫어하는 오류, 2종 오류입니다. 정부 내 정책 결정자들이 주도해서 정책 의제를 만약에 만들었다. 이거는 강요된 정책 문제가 아니라요. 채택된 정책 문제. 일반적으로 강요된 정책 문제라고 얘기하면 정부에게 강요되기 때문에 외부 주도형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 대중이 정부가 해결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공감하는 문제, 대중의제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게 체제의제입니다. 이 체제의제 다음이 제도의제, 정부의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 정답 옳지 않은 설명은 3번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굿모닝 행정학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올해 마지막 날 정말 보람되게 후회하지 않도록 잘 보내시고요. 오늘 하루도 당연히 여러분 겁니다. 우리 내일 아침에 1월 1일 날 만날게요. 안녕.